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연을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요즘 제가 여러 가지, 80이 넘으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이제 식욕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나이 먹어도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이런 것이 더 건강 유지에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안보 문제가 핵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핵 문제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북한하고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력으로 따지면, 경제력으로 따지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나라로 보면 50배가 더 우리가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핵을 개발을 했는데, 생전 그것을 핵을 개발함으로써 이 밖에 사람들이 이거 남북한이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비슷하게 생각하는 원인이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렇게 뭐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핵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 질서는, 이 세계의 핵 질서는 불평등 질서예요. 불평등. 그러니까 핵 가지고 있는 유엔의 5대 상임이사국, 5대 상임이사국만 핵 무기를 가질 수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핵을 활용하고 하는 것 좋지만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부류에 속해가지고 이제 발전소로 이제 그 핵 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은 국가 중에는 예를 들어 같으면 독일 같은 발전소를 안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현재 질서는 지금 말씀드린 상임이사국 5개국만이 핵 무기를 가질 수 있고, 나머지 국가는 핵을 가질 수 있대 발전용으로만 쓰도록 그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NPT라고 그러는데 그게 현재의 국제 질서예요. 근데 이게 불평등 질서예요. 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지 상태가 핵 무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국제 조직이 IAEA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비엔나에 있어요. 비엔나.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는 최근에 일본이 쓰나미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완전히 그냥 파괴되고 그 시설도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방사능을 많이 유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정화를 시켜가지고 최근에 방류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고, 지금 뭐 정부는 국제기구에서 다 조사하고 해서 상관없다, 인체에 해롭지 않을 정도다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지금 방류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그게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제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질서를 유지를 해가지고 핵을 더 이상 못 갖게 했지만은 이 중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 예외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인도. 그러니까 인도가 먼저 이제 개발하니까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했어요. 근데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여러분들이 비슷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인도가 훨씬 강하고 큰 나라예요. 파키스탄이 작은 국가가 생존을 위해서 이제 핵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 질서는 이 질서에 순응하면은 국제 제재를 받지 않는데, 만약 이 질서를 파괴를 하면은 제재를 받아요. 제재. 그래서 제재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근데 이 두 나라는 애당초부터 그 핵질서, 그 조약이 있어요. NPT라는 조약이. 그래서 거기에 다 가입을 했는데 이 두 나라는 애당초 가입을 안 했어요. 또 하나 예외 국가가 있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나라냐면은 아랍 국가 인구가 2억입니다. 2억. 근데 이스라엘 국가의 총 인구가 600만 명 이런 정도, 600만 명.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은 여기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NCND라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인정도 안 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애매모호한 걸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상태에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외적인 나라가 있는데 이제 북한이에요. 북한은 이 핵 문제는 애당초부터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다 개발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 나는 가운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 모든 나라가 어떻게든지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했어요? 미국. 미국이 제일 먼저 개발해가지고 그 핵을 최초로 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핵을 떨어뜨린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왜 일본이 이제 독일은 일찍이 손을 들어가지고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3개 추축,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태리, 이게 이제 주축국을 결성을 해가지고. 예, 그렇죠. 이 세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연합군 세력하고 싸웠단 말이죠. 근데 워낙 미국이 연합국 측에 가입함으로 해가지고 이 완전히 상황에 전력이 기울어졌어요. 미국이 참전하고 한 것이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거기에다 이제 소련 침공까지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유럽에서 보다시피 독일이 중국 다 석권을 했는데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소련이 이거를 자기네들 굴복을 안 시키면은 큰 화가 달칠 거니까 일찌감치 미리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독일이 패망했어요. 어느 정도 희생이 났느냐? 2차 세계대전에 그 독일이 이태리가 일으켰는데, 그 전쟁 일으켜가지고 전사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그래서 독일군이 600만 명이 희생이 돼가지고 결국은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를린에 침공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질서. 루즈벨트도 전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련을 참전시켜야 이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국이 소련에 무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저 무기를 대줘가지고 싸움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독일이 패퇴를 44년 먼저 했어요. 이태리는 그 전에 무너지고, 이태리가 제일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히틀러가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냐면은 무소리니가 정권 그를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이태리에. 이 삼국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태리가 정권을 잃고 나서 그랜사소라고 이태리 한가운데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높은 산. 그랜사소라고. 그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 높은 데다가 이제 유폐를 시켜놨어요. 이거 죽이는 것보다 이제 요거 놔두면은 더 나중에 유리하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유폐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 추축국 상추축가를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썼는지 아세요? 구출 작전을 썼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는 중에 구출 작전이 아주 제일 유명한 게 무슨 작전이 알고 계세요? 엔테베 작전이라고, 우간다 그를 구출하는 작전이 있었는데, 그 전에 하여튼 독일이 무소리니를 구출 작전을 했습니다. 전쟁 끝나기 전에 추축국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유폐를 시켰는데 저도 가봤어요. 그거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런데 그 꼭대기 있으니까 이거를 지키는 편에서도 산이 높으면 풀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아세요? 높은 데는 나무가. 그래서 거기에 유폐되어 있는데 나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키기가 좋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경비행기 한 대를 띄워가지고 26명이 작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연습도 하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무소리니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항공기를 탈로가 나니까요. 한 대 남겨놓고 다 철수했단 말이에요. 한 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무소리니를 잡았단 말이죠. 그래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행기는 3명만 타는 거예요. 3명. 조종사가 있어야지, 조종사. 그 다음에 조종사하고 무소리니하고 경호대장, 체포한 사람. 3사람만 타고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사살, 다 죽었어요. 다 죽였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 유명한 구출 작전 중에서 최고의 명작품이라고 만약 한다면 이 작전이 2차 세전이 먼저 항복한 게 독일하고 이태리예요. 독일이 먼저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먼저 유럽에서 있는데 거기에 끝까지 저항한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44년에 이미 유럽에서는 전쟁이 끝났는데 항복을 해가지고 끝까지 저항을 하고 덤빈 게 일본인데 일본이 최후의 한 사람 죽을 때까지 우리 싸우겠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미국이 한 게 뭐예요? 그것이 원자폭탄. 그걸 먼저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끝까지 저항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결심한 게 원자탄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45년 8월에 그러니까 이미 독일하고 이태리는 특히 이제 이태리는 먼저 망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
끝까지 망해가지고 지금 전승기념하는 것이 얼마 전에 전승기념을 했죠. 2차 세계대전 전.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 하루가 차 있어요. 소련군이 먼저 왔는데 결국은 미국이 이긴 걸로 해가지고 하루가 먼저예요. 그래서 전승 기념회는 이 미국에서 노르만디 작전이 성공을 해가지고 여러분도 다 아시죠?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미군이 이제 상륙을 해서 독일군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 러시아군도 이제 참전해가지고 베를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먼저 왔어요. 히틀러가 자살을 해가지고 승리가 됐어요. 근데 일본은 끝까지 하다가 원자탄 2방을 맞았죠. 제일 먼저가 히로시마, 두 번째가 나가사키. 그래서 지금 전쟁사에서 무기 피해자가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끝까지 저항을 해서 하여튼 우리가 한 명도 살을 때까지는 싸우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느라고 이제 희생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 원자탄을 써가지고 원자탄을 쓰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몇십만 명이 죽고 그렇게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일왕이 자기가 종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마감이 됐어요. 이런 얘기 들으시죠? 재밌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극동에서 일본이 끝까지 버티니까 미국은 이거 전쟁하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100만 명은 죽어야 되니까 자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원자탄을 해서 한 방에 몇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게 먼저 이제 히로시마 떨어지고 8월 6일 날 나가사키에 돼서 2방을 떠든 일본이 천황이 이제 항복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이제 해방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이 대전사인데 결국은 그래서 세계 전쟁이 종언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 마지막에 항복 조건으로 우리 천황을 살려주세요. 우리 천황만 살려주신다면은 뭐든지 연합군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돼서 거기에 미국이 동의를 해가지고 천황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황이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일본 사람, 그런데 가만히 미국을 보니까 요거 항복도 빨리 하고 또 이 전후 처리를 하는데 요것도 천황을 잘 조정하면 모든 게 이제 깨끗이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천황이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전쟁이 종전이 돼가지고 종전 처리가 다 됐는데 왜 한국에서만 아직까지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시끄럽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천황에 있습니다. 천황.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냥 다 죽어도 우리 천황 하나만 살면 되니까. 그래서 천황만 살려주면은 모든 것을 미국 하지 않은 대로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메가도. 메가도 사령관이 그 동의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천황을 살려주고 해야 일본의 이 전후 처리가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했는데 지금까지도 2차 세계대전 문제 가지고 시끄러운 게 한국이에요. 그 이후에 원천이 어디 있냐면 천황에 있어요. 그 유럽에서는 이제 완전히 나치 정부는 전범 처리를 깨끗이 했고, 그런데 이 극동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전범 처리도 했지만은 이게 완전히 제대로 된 전후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천황을 천황이 책임지고 뭐 천황의 이름으로 전쟁했는데 그 천황을 죽여야 전범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이제 완전히 새 정부가 나치하고는 결별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섰으니까 그 새로운 정부가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전범되는 사람 다 죽였어요. 근데 일본도 이제 천황만 남겨놓고 거기에 있는 26명이 전범 처리를 했습니다. 동경에서 국제재판이, 군사재판이 열려가지고 다 처형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천황이 살아있으니까 종전이다. 패전이 아니고 종전이다. 패전하면은 천황이 이제 완전히 또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독일하고 일본이 전후 처리가 완전히 다른 이 배경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또 그 후에 계속된 게 이 전범을 재판을 해가지고 죄가 있다 해가지고 26명인가 죽였어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해서 죽여서 했는데 문제는 이 죽은 사람이 어디 묻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그 전범 처리하고 다 화장을 하고 거기는 화장문화니까 다 화장을 해가지고 야스쿠니 신사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비를 하는 거는 야스쿠니 신사를 왜 참배를 하느냐? 아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은 그거 추모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모든 외빈이 와도 다 현충사에 가서 절하지요. 근데 그런 거는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가면은 이제 정명. 근데 야스쿠니 신사의 경우는 이 전범들을 다 처형을 해가지고 다 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거기다가 묻혀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다 대고 참말을 하니까 네가 아직 신민주의를 이거 완전히 청산한 게 아니지 않냐 하는 게 우리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사 참배하는 거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에 대해서 추모하는 거는 모든 나라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시비가 붙은 게 뭐냐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안보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일 간에 이 문제가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를 반대하는 거는 그거다. 그러니까 이 전범들하고 일반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하고 구별을 해주면은 우리가 신사 참배 100번 하고 해도 용인을 하겠다.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이 전범 처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은 이 군국주의를 청산한 게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고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 제가 수석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고인상 오면 그 다 배설하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이 문제만 해결하면은 우리가 이거 더 이상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제기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본 수상들이 와서 아주 훌륭한 말씀이시다고 가서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본 돌아가가지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각이 틀려요. 근데 한 번 야스쿠니 신사에 유분이 묻히면은 이 사람들은 말에 모든 사람이 신이 된다 이거죠. 신이. 어? 그래서 이 신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한국이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제일 큰 전쟁 일으키는 천황이 살아남아가지고 또 그게 또 신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한일 간의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세계의 클럽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클럽이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불 이상이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7나라밖에 없습니다. 7. 거기 올라 있는 이름이 여러분 한번 알아보세요. 미국, 또 어디요? 일본, 독일하고, 그 다음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태리하고. 그러고서 우리는 7번째 대한민국이 그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그 목표를 달성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7나라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멤버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이제 피와 땀을 흘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노인 저도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국가 건설을 위해서 평생을 보냈는데 보람이 있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7나라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멤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달성한 나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뭐 제국 식민지도 가져본 일 없고 그냥 순전히 피와 땀으로 일을 해가지고 이거를 달성한 나라가 7개인데 우리가 거기에 포함돼서 이것이 우리의 제일 자랑거리입니다. 이제 나머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이것이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진영에 속하고 자유주의에 의한 경제를 하고 이제 오늘 우리의 제일 문제는 우리는 이제 남북이 분단이 돼가지고 경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쟁을 해가지고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 격차가 50배 이상 났는데 이거가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격차가 더 심해지고 북한은 지금 뭐 완전히 경제적으로는 아주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있는 거는 그 나라는 김일성 가족만 살면 되는 거예요. 북한의 목표는 김일성 가족이 계속 집권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불합리한
정권을 유지하려고 국민이 생각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장대로, 우리 제도대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거리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 핵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중국은 경제는 자본주의 자유롭게 하고 공산주의만 이제 계속 유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 요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나라는 자유주의고 민주주의고, 그래야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교체가 되잖아요. 아니, 잘못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교체를 해야지 무조건 그 사람 말을 믿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비판하는 세력이 언론이에요. 근데 언론이 이 지배자한테 독점을 당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우리도 핵을 가지고, 근데 이제 핵 문제는 지금 현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핵 우산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비핵화 정책을 계속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 요새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미국만 매달려 있다가 이제 하면은 완전히 아니 아무것도 아니 김정은이 같은 친구 이거 뭐예요? 나이도 뭐 40도 아직 안 되고 이 밑에 김정은이 숭배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김정은이 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잘했다고 숭배를 해요? 미국이 이 안보 공짜 없다, 돈 내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됐으니까 돈 내겠다. 아니,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그 대신 우리 핵 갖게 해달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우리 보고 돈을 지금 현재보다 10배를 내라고. 근데 우리가 미군을 공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돈을 많이 내요. 미군 때문에. 미군의 국내 비용을 거의 대부분 우리가 내고 있어요. 1년에 1조 이상 돈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미국이 스스로 용병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 내고 이제 미국 나가려면 나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핵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또 완전히 또 위상이 달라져요. 그렇죠. 자원이 있는 나라는 축복이 될 것 같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중동은 자원이 많고 그러니까 잘 살 것 같은데 왕족만 잘 살지 나머지는 형편없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이거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원유값 다 내는 거예요. 그 내고서도 지금 이제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발전한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5030 클럽의 멤버다 이거예요. 멤버. 그는 다른 게 조건이 다른 거 없어요. 하여튼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거기에만 되면은 가입을 시켜줘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가입한 나라가 7나라밖에 없는데 한국이 더 올라가는데 요새 국력 순위도 지금 미국이 통계 잡은 거 지금 몇 위인 줄 아세요? 6위에 6위. 한국이 하여튼 스웨덴 국제기구에서 모든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국력을 매겼는데 우리가 6위고 일본이 7위예요. 박수 치세요, 박수. 아, 이거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박수 치는 거예요. 핵 문제는 이승만 박사도 일찌감치 핵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그 6.25 하는 동안에도 이승만 박사가 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핵 관계 되는데 많이 유학생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구모 박사 알죠? 그 사람도 다 대통령이 보내서 키운 인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력을 많이 했고 일본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핵을 가져야 되거든요. 전쟁 중에.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제 금지를 해가지고 지금 일본도 준비는 다 돼 있지만은 핵을 못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걸 내놓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정범 국가 아니에요. 그 우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그렇게 일본 놈들 예, 예. 그거 우리는 전범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때가 왔다 이거죠. 지가 핵을 가지면은 중국 큰 나라 굉장하지 겁나죠. 중국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은 나라가 커지만은 분열돼 있고 그래서 중국하고 싸우는 것도 우리가 전혀 겁날 게 없어요. 핵 가지고 있고 싸울.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본이 식민지 해가지고 일본이 앞장해서 우리 독립투사가 중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얘기했어요. 우리 중국 사람이 진짜 용기가 없고 이런 나라인데 한국은 놀랍다 이거예요. 식민지 그거 해가지고 일본 천황 죽이려고 그러기도 하고 끝까지 저항해가지고 안중근 의사 같은 의사도 나오고 근데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 같을 정도로 나온 게 한 건도 없어요.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다 희생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근데 그것을 잘 극복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국민의 힘이라고요. 힘. 그래서 하여튼 제가 우리나라가 놀라운 거는 노인들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다 은퇴했는데 공부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새벽에 조찬 모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 다 하고 하여튼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국민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 남북 분단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고생은 많은데 모든 국민이 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담았던 외교부에 대해서도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